네, 안녕하세요. 에이다옹입니다. 금일 23일 오전 시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78,000달러, 어제보다 올라온 상태이고, 오늘 핵심 이슈 4가지를 먼저 보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상원에서 비트코인 입법 관련 필요성을 직접 언급을 했고, 테슬라 실적에서도 좋은 호재가 나왔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란 미 협상, 호르무즈 봉쇄 지속, 협상 데드라인, 또 지정 리스크 상시 유지 이 점에 대해서 봐야 되고, 나스닥, 코스피, 유가, 금, 달러, 비트코인과 이제 온체인 쪽, 또 ETF 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YT 헤드라인을 보면 이란 휴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 유지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휴전을 했는데도 봉쇄는 아직 안 풀렸죠.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5월 1일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결론이 없으면 의회 승인을 받거나 전쟁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본인이 연장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이 다음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됐죠. 월드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테슬라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시장 예상을 1조 4천억 원 이상을 웃돌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였죠. 증시 반등의 촉매 역할을 했고 유가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오늘도 이란과 호르무즈 얘기가 메인이죠. 이란 제안에 데드라인이 없다. 라는 미국 발표가 나왔고 협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건데 이게 유가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이 테슬라인데 블룸버그가 주목한 건 AI 투자입니다. 테슬라가 AI와 로보틱스 쪽에 25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했죠. 자율주행 트럭, 로봇 등 머스크의 AI 베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뭔가 좀 불편한 소식도 있었는데 저스틴 선이 트럼프 패밀리 사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미 부분은 미국 크립토 규제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가디언즈를 보면 호르무즈 재개 불가능, 이란의 휴전 위반이 명백하다라고 이란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봉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휴전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위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호르무즈를 못 연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죠. 이 교착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핵심이죠. 트럼프 지지율도 중간 선거 앞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경고 신호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자산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을 보면 현재 26,880, 피보나치 1대1 구간 26,778 위로 올라와 있으며 어제보다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위에서 마감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 아직도 불편한 게 테슬라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나스닥 흐름이 지지부진하죠. 차트를 보면 이평선들이 가격 아래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불안 요소 중 하나고 장대 양봉이 크게 하나로 가면서 이 RSI와 여러 지표들이 강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지표를 시키면서 리테스트가 나올 거라는 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단기 매물대가 쌓이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스피는 오늘 진짜 놀라운 날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장대로 쏘아올리지 못한다면 다이버전스 리스크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상쇄할 만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고 이제 RSI도 주봉에서 과매수로 올라왔습니다. 주봉 마감까지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흐름으로서는 이제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트레이더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추격 매수를 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되돌림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듯이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죠. 강세장에 진입을 하더라도 되돌림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추격 매수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마감까지 체크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유가를 보면 기술적 반등 구간 그리고 하단 추세선 라인을 딱 찍고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캔들을 보면 윗꼬리가 크게 달리고 내려왔죠. 장 중에 97달러까지 갔다가 93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있지만 매물대에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서 매물대를 쌓는 그림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란 협상이 타결되면 유가가 다시 쭉 내려올 수 있지만 반대로 호르무즈 봉쇄가 더 심해지면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리테스트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적 반등 구간 이후에는 이제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수 있는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이 플래그 패턴을 이탈하고 다시 옆으로 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내려가냐 아니 버티냐 그 흐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 추세를 이탈하고 급락이 나오고 계단식이나 추가 하락을 높은 확률을 보고 있었지만 만약에 여기서 버틴다면 이 차트가 우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4,900달러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당장 올리는 돈보다 우회를 하면서 매물대를 쌓고 올리는 게 조금 더 세력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채권 금리를 보면 어제와 전 반대로 전 구간이 올랐습니다. 어제는 모두 하락이었지만 오늘은 상승. 테슬라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고 안전자산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온 걸로 볼 수 있죠. 달러 인덱스 98.57 기술적 반등은 나왔다가 다시 음봉 캔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보나치 382 구간까지 반등을 기대했었고 여기를 정확히 못 뚫었죠. 고점을 못 올리면 추가 하락을 보는 게 맞고, 달러가 약해지면 크립토한테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쪽 살펴보면 4시간 봉을 볼게요. 비트코인은 꾸준하게 꾸덕꾸덕하게 올라오고 있고 OI도 하루 만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 OI는 신규 롱도 의미를 하지만 그만큼 숏도 늘어난다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 구조상 스퀴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OI만으로 롱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건 맞지만 정말 진짜 강하게 롱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정확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청산맵을 보면 79,000과 8만 달러의 숏 포지션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79,000달러까지 찍고 다시 매물대를 쌓고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올리면서 스퀴징을 할지 아니면 살짝만 유동성 수입을 하고 내려올지 그 포인트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펀딩기도 보면 전 거래소가 다 음수죠. 아직까지도 숏이 바닥에 쌓여 있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강한 스퀴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반대로 뚫지 못하면 아래 73,000달러의 롱 청산 집중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면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분위기도 하죠. 어느 쪽이냐 방향이 진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CBD 차트를 보면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상황이고 빨간 고래와 보라색 고래가 주도하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강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은 현실이죠. 즉 갈색 고래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이 구조가 정말 상승 추세로 갈 건지는 미지수라는 것. 공포 탐욕 지수는 61, 어제가 56이었는데 하루 만에 61로 올라갔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점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구조상 강세장이나 상승 구조로 간다 또는 가격 조정이 나와서 리테스트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런 게 아직 보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이 부근이 매수할 타이밍이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 ETF 살펴볼게요. 아직 IBIT가 집계가 안 됐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보면 22일 8,890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게 핵심 요소이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블랙록까지 추가 매수를 했다면 더욱더 이 흐름이 조금 더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쪽에서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릴게요. 크립토 뉴스를 보면 오늘도 많은 소식들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소개를 드리면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상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 구조 보완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미국이 기술 리더고 결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재무장관이 상원에서 직접 비트코인 입법을 요구했어요. 이건 행정부가 크립토 제도화를 공식적으로 밀고 있다는 거죠. 어제 워시 청문회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정부 핵심 인사들이 크립토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건데 이 흐름이 진짜 큰 거라고 볼 수 있죠. 추가로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미국 은행 협회에서 의견 제출 기간을 6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입법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0억 달러의 국채를 바이백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이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신호로 강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추가로 그 다음 뉴스는 코인베이스는 영국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TGBP를 글로벌 상장시켰습니다. 영국에서 크립토 결제가 확산됐다라고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소식은 테슬라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9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한 개도 팔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홀딩하고 있으며 이게 수급 측면에서는 좋은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GSR이 나스닥의 멀티자산 크립토 ETF를 상장했습니다. 티커가 BESO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3개를 한 번에 넣는 ETF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멀티자산 ETF가 나온다는 건 기관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중국 칩 수출이 2,340억 달러로 43%나 증가했습니다. AI 수요가 글로벌 공급망을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크립토 마이닝이나 AI 인프라 수요랑 연결될 수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블랙록과 마스터카드가 XRP 레저의 규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전통 금융 거인들이 실제로 블록체인을 쓰기 시작한 사례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OCBC 은행이 이더리움과 솔라나 기반의 토큰화금 펀드 골드X를 출시했습니다. 29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실물금을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건데 RWA 시장이 커지고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아발란체가 시장이 빠질 때 혼자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아발란체 ETF가 론칭이 되면서 기관 수요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3일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방 시나리오, 펀딩비 전 거래소 음수, 쇼스퀴즈, 폭발 직전, 그리고 OI가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ETF 유입 지속,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가 하락, 이란 협상 진전, 유가는 하락을 하고 위험자산 전반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고, 하방 시나리오는 이란 호르무즈 봉쇄 심화, 다시 유가 100달러 돌파, 채권금리 전 구간 상승, 나스닥 이평선 갭 과다, 급격한 단기 조정 리스크, 코스피 주봉 다이버전스 현실화, 쌍봉 완성, ETF 유입 일회성, 재유출 전환, 이 5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겠죠. 체크포인트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체크포인트 6가지를 잘 지켜보면 되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